안녕하십니까. 2025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올해 사업에 대한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에 전체 참여하셨던 75개소 향교와 서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전체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안내해 드릴 내용은 12월 17일 날 정리가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법과 선정 규모 등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이제 한 해 동안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년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즉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교소원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소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내년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유교 아카데미 운영 향교소원 선정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인성교육 운영 향교소원 선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향교소원 선정입니다. 올해와 내년의 차이, 그러니까 2024년과 2025년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선정된 향교와 서원은 유교 아카데미의 경우 35개소가 선정된 바가 있고요. 청소년 인성교육은 24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16개소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올해 사업은 규모를 좀 선정 규모를 늘린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고 또 선정된 향교 서원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 역량이라든가 또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운영이 조금 어려운 향교나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선정을 하고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이런 이제 절차를 초창기에 반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년 선정에서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사업은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으로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의 경우에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운영했던 향교 및 서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이제 향교나 서원을 특정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건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인성교육만 지원하는 곳에 가산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다고 여겨지는 것이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입니다. 실제로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지자체라든가 다른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규모에 비한다면 사실 저희 사업단이 청소년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 향교와 서원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 유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규모의 사업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교나 서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죠. 네,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입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매년 이제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참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교 문화를 통한 인문학의 진흥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신문화 형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와 덕을 겸비한 인간의 양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교적 기초교양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유교 문화 유산이죠. 향교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여서 건전한 유교 문화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죠. 예. 올해 2024년 사업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이 교육 사업 또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 주신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12월 17일 날 이루어졌던 결과보고 및 토론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향교와 서원의 교화적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이미지가 자상 또는 친근한 이미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역 평생교육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 사업단이 향교와 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럼으로써 지역 구성원 간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향교와 서원의 교육적 기능 강화입니다. 교화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강사진 확보와 커리큘럼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전문 강좌, 또 교양 강좌, 이거는 유교 아카데미 파트겠죠. 그리고 청소년 강좌를 별도의 어떤 성향에 맞게, 성격에 맞게 특성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별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향교 서원의 어떤 교육적 기능들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유교 문화와 연계한 향교 서원의 재발견. 단순히 교육이라든가 교화의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인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향교와 서원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인물을 오늘의 눈높이로 재해석하고요. 유교 문화 계승 세대, 즉 청년 유사죠. 이것은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 설명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유사 교육 및 양성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요. 또 유교 문화의 변신과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먼저 유교 아카데미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교 아카데미 부분입니다. 이것은 향교와 서원에서 지역 주민들 또는 지역 유림들을 대상으로 성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유교적 교양을 습득하는 강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사업 목적입니다. 향교 서원의 공간을 활용하여 인문학을 진흥하고 선비 정신을 함양하여 자유, 창의, 혁신의 문화국가에 맞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동서양의 문사철을 학습하여 생활 속의 인문학을 보급하고 유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미래적 가치를 습득하여 문화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 주민에게 유교 인문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유교를 지향하여 대중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두 번째 청소년 인성교육 부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향교와 서원에 배향된 성현을 본받고 유교 전통 문화를 체험, 학습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성과 예절 교육을 통해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게 지금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녹화된 이 사업 설명의 동영상은 12월 30일자로 저희 홈페이지와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공모 신청은 뒤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별도의 일정을 확정하여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향교 234개의 향교와 500여 개의 서원들이 참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향교와 서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별도의 문화단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사 운영 기간은 내년에 한 3월 또는 4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뒤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2025년 10월이 되겠죠. 그때까지 자체의 그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선정된 향교 또는 그 인근의 문화 유적지 또는 그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이제 교육기관들 등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교 아카데미 사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 지역 유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규모는 대략 30개소 내외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선정 규모와 관련해서 올해 2024년이죠. 2024년도에 좀 더 그 선정 범위를 확장해 본 결과 그 선정된 기관이 그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이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기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실무적인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하여서 선정된 규모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구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0개소 내외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올해는 원래 25개 기관을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한 4개 정도의 기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기관이 전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 규모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소폭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개소 내외를 내년에 선정할 예정이고요. 신청 제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인성교육과만 지원하는 곳은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사업단의 3가지 사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2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도 같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및 서원의 사업 일정과 인력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또 그 향교 서원에서 운영하시는 또는 기획하시고 예정하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자체 향교나 서원의 역량을 통해서 수행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상황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사업별 규모 및 내용입니다.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향교 서원당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전체 강좌가 한 20강좌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강좌를 좀 더 세분화해 본다면 박사급 강사진이 강의를 하는 전문 강좌와 유교 관련 학위를 가지신 또는 이제 뭐 유교를 전공, 유교 철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인문학을 전공한 이제 전공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제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강좌는 향교나 서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별도로 섭외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분야로 확장해서 강좌를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희 사업단에서는 교양 강좌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좌에 대한 시간당 강의료는 40만 원, 이제 2시간 기준으로 40만 원이고요. 1시간 기준으로는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교양 강좌는 시간당 12만 5천 원의 강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시간 기준이면 25만 원의 강의료가 되는 거죠. 이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단 또는 이제 상위 기관과 협의해서 그 간극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인건비가 전체 운영 예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운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재 비용이라든가 수강하시는 분들의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도 그렇고 매년 그 전체 수강생 규모가 향교와 서원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어 있는데 최초에 그 계획을 세우실 때에 향교나 서원 단위에서 수강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정확한 인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모집 가능한 인원을 어느 정도 적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강 인원에 따른 선택적인 차등적인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30명 기준이 맞습니다. 30명 기준이 맞는데 30명 이상의 강좌를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 또는 역량이 되는 향교 같은 경우는 또는 서원 같은 경우는 이 30명 기준보다 조금 더 늘려서 잡아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심사와 예산 배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 수강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규모가 향교 서원당 지원되는 규모가 대략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청소년 인성교육 부문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시간당 강의료가 이제 10만 원입니다. 청소년 강좌 같은 경우는 성인 강좌와 비교해 봤을 때 한 15분에서 20분가량 한 차수가 길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40분 정도의 그 시간을
1시간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10만 원으로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15차시까지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무자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또 그 이외에 수업을 받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재비라든가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교재도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소정의 예산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그 규모가 향교 서원당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향교는 조금 더 많은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향교나 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교나 서원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지원 규모라든가 또는 강의 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그 유교 아카데미 강좌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로 나뉩니다. 예, 전문 강좌는 총 10강좌, 교양 강좌도 총 10강좌인데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를 만약에 일주일에 2번씩 한다면 10주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여유를 두고 2시간이 이제 한 강좌니까요. 일주일에 한 강좌씩 운영을 하신다면은 대략 20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 단위의 한 강좌 2시간을 할 것인지 한 강좌 4시간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는 최종 선정이 되고 나서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그 요령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시수라고 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하고 이 시수가 몇 개월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서 시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전체 운영 기간에 대한 요령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청소년 인성교육 부분입니다. 수업 방식은요. 일선학교와 협의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학기 초에 또는 2학기를 이제 겨냥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예 방학을 활용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수강생들을 향교에서 이제 향교에서 직접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향교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입소교육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교육은 향교나 서원 주변에 있는 일선 학교로 방문해서 향교의 그 교육 인력들이 향교나 서원의 교육 인력들이 일선 학교로 방문해서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2가지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와 협의해서 수강생을 확보하는 데에는 방문 교육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학교와 조금 더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향교로 직접 방문해서 향교의 분위기와 향교의 내력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 분위기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입소 교육이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강좌 내용은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전통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강좌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강 인원당 4시간 이상의 연속적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난 12월 17일 날 그 청소년 강좌와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좀 검토해 봐야 할 내용으로 특별하게 강조해 주신 점이 뭐냐면은 인성 교육과 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윤리 교육을 향교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에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정도만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수강생을 모집한다면 모집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최소한 5차시 이상, 4차시 이상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안해 주실 때에도 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4차시 이상, 뭐 가장 좋은 방법은 15차시를 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그것은 이제 향교나 서원에서 일선 학교와 협의를 해서 또는 향교 서원 차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네. 이 강좌의 진행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 강좌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강좌의 공통된 부분인데요. 실무 운영 책임자를 선정해서 학사 업무 전반을 관리합니다. 주로 이제 향교나 서원에서 실무를 맡아보고 전체 총괄 담당하시는 그런 장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을 뭐 총무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직접 담당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 실무적인 것에 좀 안목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참여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의 지원 사업과 일정이 중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교 차원에서 또는 서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일정이 중복되다 보면 이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좌 구성과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문 상담은 저희가 그 향교를 직접 방문해서 향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이고 좀 더 학사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별도의 어떤 그 자문 방법, 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그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성과로서 결과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신청 방법입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내년 이제 2025년도에 그 별도의 공지가 나갈 텐데요. 공모 기간은 2025년도 1월에서 3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신청서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이와 관련한 안내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송되는데 약간의 시간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그 사업 설명회 동영상 강좌 동영상 안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향교나 서원에 그 안내 책자가 도착을 하면 그 안내 책자를 참고하셔서 같이 겸해서 이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내년에 사업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접수처는 죄송합니다. 예, 제출 부수는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는 6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강좌는 4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카데미 심사는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고요. 청소년 강좌는 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이제 심사 자료로서
필요한 부수입니다. 그래서 원본 한 부에 사본 5부는 아카데미 강좌에 해당이 되고요. 청소년 강좌를 지원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원본 한 부와 사본 3부, 예, 원본 한 부와 사본 3부 합쳐서 4부가 필요합니다. 예,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성균관 유림회관 2층에 저희 사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아카데미 심사 절차입니다. 전체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심사는 서류 요건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심사는 전문가들의 서류 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용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심사도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서류 심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강좌의 계획과 교수학습 그 계획안들을 검토해서 평가를 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심사는 시설 현황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지역에 이제 특정 지역에 많은 그 향교소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배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예, 결과 발표입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 운영할 향교는 한 30개소 내외, 청소년 인성교육은 한 20개소 내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후 세부 사업은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선정 이후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선정 규모와 심사 일정은 본 사업단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심사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먼저 교육 여건입니다. 향교 및 서원의 운영 현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향교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강좌별 담당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강사의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는가, 그리고 커리큘럼의 교육 과정이죠. 전체 교육 계획,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적합적이고 또 적합성이 있고 또 지역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인가, 또 최근까지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본 사업단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수행 성과, 이런 것들도 저희들 내부에서 그동안 참여하셨던 향교와 서원의 역량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그 자료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교나 서원이 개방되어 있는가, 언제든지 그 향교와 서원을 방문했을 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죄송합니다.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 양식은 이와 관련된 이제 전체 그 지원 양식은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교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 예년에는 이제 12강좌씩 나누어서 24강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죄송합니다. 2024년부터 이것을 이제 20강좌로 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강좌씩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혜택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곳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처음 시작을 한 곳은 그 시작 단계에서 저희 사업단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그 형편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문 강좌는 뭐 사상사 영역이라든가 유교 경전 영역 또는 현대 문명 영역 또는 지역 문화 영역 이런 방식으로 커다란 어떤 범주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강좌를 설계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의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교양 강좌의 경우에서는 전문 강좌보다 조금 더 자율적인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시켜도 가능하고요. 고전 강좌라든가 지역학 강좌, 문화 강좌, 예술 강좌 등에 대해서 폭넓은 주제를 활용해서 선정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테두리로 본다면 전통문화와 친숙해지기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 예절 익히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인성 함양하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기서 예시해 드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각각의 향교나 서원의 그 교육 어떤 방침이라든가 또는 그 교육에 참여하시는 전공자분 또는 관련자분들의 특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유교 아카데미 강좌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청소년 강좌에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 바로 청소년 인성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양식은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 배포해 드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정규 강좌입니다. 뭐 국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강좌마다 그 강좌에는 전체 40분 또는 45분 정도 분량에 해당되는 전체 강의 설계 내용을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성을 해야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24년도부터 신설된 부분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양식에 맞게 전체 강좌 운영 계획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강좌명, 차시, 지도교사, 학습 목표, 또 거기에 따른 준비물이라든가 또는 학습 단계에선 첫 번째 부분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이런 식으로 도입 부분을 구상을 하시고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수업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다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에도 시험 운영한 바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사업에도 이런 교수학습 지도안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수 요소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향교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시에 시대적 조류에 부응한다. 첫 번째 목표가 사업 목적이고요. 두 번째 사업 목적은 향교서원 전문가, 즉 청년 유사를 양성함으로써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이후에 그 계승세대를 육성한다. 향교서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년 유사라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교 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유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 유교문화의 현대적 변신과 확산을 유도한다. 이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저희 그 향교 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이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국 향교 및 서원의 추천을 받은 청년 유사입니다. 두 번째, 신청 시기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별도의 공모 기간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첫 번째, 향교나 서원별로 이 사업을 지원하실 기관의 경우는 먼저 청년 유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사업 계획을 청년 유사에 참여하에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 유사 지원자가 이렇게 수립한 계획을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사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의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각 향교 서원에 소속된 60세 이하의 운영 실무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60세 이하라고 이제 특정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청년 유사로 활동하시는 매년 선발된 청년 유사 10여 명은 올해는 이제 16분이 청년 유사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중에는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물론 이제 청년 유사라고 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역량 있는 젊은 이제 활동가 또는 이제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분을 이제 내부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향교 서원의 전체적인 어떤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청년 유사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여서 청년 유사에 대한 연령대는 실제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서 그 특별하게 나이를 통해서 선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원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세 미만, 60세 이하라고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6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도 청년 유사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올해도 있었고요. 내년에도 심사 대상에서 나이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년 유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예, 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교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교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향교 서원을 엮어서 권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진빙 서류를 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년 유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청년 유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운영 계획한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니터링은 저희 사업단 내부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단에서 위탁을 한 외부 모니터링 기관이 또 별도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중, 3중의 어떤 그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와는 달리 이제 내년 2025년도 사업에는 이런 문묘 해설사들을 별도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사업단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선정과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이 정도로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차후에는 청년 유사로 활동할 수 있는 향교 서원의 인재를
별도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예. 선정 규모와 방법 및 선정 혜택입니다. 전국의 15개소 내외의 향교 또는 서원이 그 향교 서원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유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선정 방법은 1차 심사는 이제 그 서류 심사입니다. 그리고 2차 심사는 제안 발표자의 면접 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리젠테이션 평가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심사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구상한 청년 유사가 구상한 프로그램에 대한 특장점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은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략 2,400만 원, 그리고 시범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략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청년 유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청년 유사를 위한 인건비는 차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91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7개월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참가 자격입니다. 청년유사 인건비가 어느 910만 원 정도 또는 이제 5개월 정도 단위로 짧은 그 시범 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650만 원 정도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교와 서원에서 청년유사 인건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이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안내 책자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 시에는 이게 아무래도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그 중복된다는 것은 그 사업명이 거의 일치를 한다던가 사업 내용이 거의 구별하지 못할 만큼 유사하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데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그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통해서 선정해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네. 청년 유사의 업무용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시적인 어떤 그 역할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무실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를 지원해 주셔야 되겠고요. 청년 유사로 지정된 대상자는 해당 향교 서원에서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주변의 역사 유적지, 문화재, 자연유산의 관광 제한을 연계한 유교적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박 2일 프로그램, 그러니까 숙박형 프로그램입니다. 하룻밤을 숙박을 하면서 전체 향교 또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유교문화 자원들을 탐방하고 체험하고 실습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이제 그 역할이 청년유사이고요. 이 때문에 심사를 위한 이제 제안서 양식에는 크게 본다면은 향교와 서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청년유사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전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단이 제공해드린 안내 책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서 구성은 제안서와 발표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는 일종의 심사용이고요. 또 발표 자료는 실제로 발표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자기 서원이나 향교에서 기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발표 자료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안서는 분량이 없습니다만은 전체 제출 부수는 이제 아까 그 아카데미 이 심사와 마찬가지로 6부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7분 정도의 분량으로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분이 짧을 것 같지만은 그 짜임새 있게 구성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한 15분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반 정도는 발표를 하고 반 정도는 패널들이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계획안에 대한 이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발표 시간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심사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발표 시간을 너무 길게 잡다 보면은 오히려 그 자기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을 어필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발표 시간을 철저하게 안배해서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내가 자신이 청년유사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그 우수한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예,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아무래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향교나 서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문화적 자원들,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서사, 이야깃거리들, 이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향교가 자리하고 있는 인근에 다른 역사 유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기획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기왕이면 하나의 향교가 아니라 그 인접해 있는 서원이라던가 다른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향교하고도 서로 연결시켜서 전체 그 탐방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가산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 프로그램,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지역 2개소 이상의 향교 및 서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정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향교 또는 서원의 정교 또는 원장의 동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 향교를 통한 어떤 향교에서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일반 대중이라든가 또는 시민이라든가 또는 지역민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림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여행 온 유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지역 향교 서원 및 사후 죄송합니다. 고택, 정자 등 유교 관련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체험을 전달하는 일정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제안서 작성 방법인데요. 일정 구성 및 예산 편성은 단체 30명 기준입니다. 보통 대형 버스에 탑승 가능한 인원이 뭐 이제 30-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탑승 가능한 인원 단위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할 때에 이 정도 단위가 가장 적절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형 기준으로 체험 및 공연, 식사, 강연 등과 참여 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순한 관광 위주의 일정이나 문화유산 훼손의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 또 축제 등 일회성 행사 등은 사업에 이제 취지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예.
제안서 목차입니다. 맨 앞에 표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서식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양식으로 향교 또는 서원의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측면으로 향교 또는 서원의 일반 현황, 시설 현황, 인력 현황 등등을 이제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년 유사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의 간단한 이력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 서식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해당 향교 및 서원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변의 역사, 문화재, 자연유산 등을 연계한 유기적 문화관광 프로그램 안을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변 지역의 향교 또는 서원 2개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2개소를 프로그램의 코스에 포함하여서 권역 단위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다. 그럼 광역시 안에서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도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향교 서원이다. 그러면 좀 그 반경 범위를 그 도 안에 있는 이제 문화 유적들을 활용해서 탐방 동선을 구상하시면 되겠고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좀 검증해서 이런 것들 탐방 동선의 소요 시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이동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또 이동 시간 동안에 탐방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그 사이사이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아마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안은 각 향교 서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이 기타 제안 부분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심사는 서류 심사고요. 2차 심사는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발표를 듣고 별도의 질문을 통해서 그 궁금한 것 또는 보완할 점들을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2차 심사까지 진행이 되고요. 2차 심사는 청년유사 후보자가 직접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와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년유사로 활동할 분께서 발표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청년유사의 업무 수행 능력, 그다음 기획안이 우수한가, 그리고 예산안, 1박 2일 프로그램의 숙박형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기획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교선의 운영 여건, 그리고 최근 사업 성과 등등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교 아카데미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편 접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인편으로 접수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은 1월하고 3월 사이에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6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사업단이 이러한 그 제출 서류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저희 사업단으로 보내주시기 전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는 그 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사업단 홈페이지 안에 이제 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 신청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란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유교 아카데미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청소년 인성교육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향교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향교 소속 그리고 담당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뭐 청년유사라면 청년유사를
활동할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등을 사전에 기재해서 그것을 이제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신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사업 신청 등록을 하고 나면 그 홈페이지에서 그 사업 신청 등록 양식을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양식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셔서 그것을 저희 그 제출 서류 맨 앞에 뭐 6부면 6부, 네 부면 4부로 나누어서 그거를 맨 앞에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신청을 하신 분은 001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001, 002, 003에서 세계 사업, 유교 아카데미 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향교사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별도의 등록 번호가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 등록된 이제 사업 신청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갑지죠, 갑지 맨 앞에 덧붙이는 종이에요. 예, 그 종이를 출력해서 이 제출 서류의 맨 앞에 여기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그 사업 설명의 자료집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요령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그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 사업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전체 공모를 준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도 유교 아카데미 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그리고 향교사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모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전체 사업에 참여 또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전체 사업 설명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